안녕하십니까. 고고무역조 발표를 맡은 국제무역학과 이정은입니다. 우선 순서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먼저 수출 상품에 대해 말씀드리고 수입 상품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중간고사 때 발표했던 것을 리뷰해보면 시장은 베트남 시장이고 현지 바이어를 확보했으며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색조 화장품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색조 화장품의 수출 통과 및 관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FTA 체결로 인해 화장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습니다. 하지만 화장품을 수출할 때는 상품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저희는 연결해주는 기업으로서 원산지 증명서나 제품 허가에 대한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관세 및 포워딩 업체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고 그에 따른 필요 서류를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서류, 현화증권, 신용장,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앞에 두 개는 계약 체결 후 준비해야 하는 것이었고 사업자 등록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 조원 중에서도 2명이나 사업자 등록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앞선 정보와 함께 저희가 수출 상품을 진행하는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번 발표 때도 말씀드렸지만 미꾸밀 사장님께서 공급업체를 찾아준다고 말씀하셨고 저희는 그분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잦은 연락에도 답장이 없으셨고 발표 시기보다 한참 후에서야 곤란하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 후에 바로 다른 공급업체를 찾기 시작했는데 업체 선정 기준에서 우선은 색조 화장품, 그리고 이미 베트남에서 매장이 많은 유명 브랜드를 제외하고 베트남 현지 수출에 관심이 있어 따로 게시판이 있는 업체 4곳 정도를 찾았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카라디움을 선정했습니다. 이유는 카라디움은 색조 화장품만을 연구한다는 포부와 베트남에 카라디움 스토어가 따로 없고 온라인 쇼핑으로 주로 찾게 되는 상품임을 알았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카라디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현지 바이어에게 카라디움 상품의 정보를 전달했고 그들은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비용과 운송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남긴 문의글인데요. 동아 GTC라는 이름으로 전화번호와 저희의 구매 의사 등을 성실히 남겼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답장을 주지 않아 저희는 직접 사이트에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처가 본사가 아닌 홍보팀의 전화번호였고 저희 게시글을 봤냐고 문의드린 것은 확인하지 못한 것 같아 직접 말로로 전달했습니다. 그쪽에서는 본사에 전달을 해준 후 전화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오지 않았고 게시판에만 덩그러니 답장을 남겨 또 다른 다음을 기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패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았는데요. 일단 저희가 미오픈 상태라서 그런지 많은 정보를 주지 못하였습니다. 베트남 현지 기업에서도 많은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카라디움이 베트남에서 제법 인기가 있는 업체였고 수출 문의 게시판에서 확인했던 가장 최근의 게시물이 무려 3월경으로 나타나 수출보다는 현지에 직접 가게를 열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른 업체, 앞서 말씀드렸던 업체를 위주로 다시 컨택을 하고 있고 2개월 공사 기간 중 1개월이 지나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다시 도전을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번외로 저희가 미꾸밀 사장님께 너무 감사해서 화장품에 대한 아쉬움도 컸기 때문에 따로 저희 지인에게 화장품을 추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PCPC라는 네이버 쇼핑몰인데요. 화장품이 스토어 판매에서는 규제가 있다고 해서 아쉬운 답변을 남겼지만 이것 또한 저희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수입 품목입니다. 우선 리뷰를 해보자면 저희는 유아용 칫솔을 선정했었고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과 그때 여러분이 우려해주셨던 대로 위생에 대한 걱정이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가격에 대한 높은 고려가 있어서 충분한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위생에 대한 우려도 홍보의 부재라는 생각이 커서 저희는 홍보에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우선 정식 수입 시의 관세를 조사해 보았는데요. 칫솔은 H코드 9603이지만 저희가 수입하는 어린이용 칫솔은 혹시 다른 H코드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남겼던 비슷한 사례를 찾아봤는데 실리콘 손가락 칫솔이 저희 칫솔에 모아 같은 소재를 사용해서 같은 상품으로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유아용 칫솔은 일본 칫솔과 같은 품목번호를 쓴다는 결론을 얻었고 저희는 이를 바탕으로 한중 FTA 협정 관세의 적용을 받아 4.8%의 관세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관세보다 더 큰 위험은 바로 검사 비용이었습니다. 어린이 제품이기 때문에 필요한 검사 비용이었는데요. 어린이 제품은 필수적으로 안전 확인 제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가격이 평균 70만 원을 웃도는 가격에서 검사 기간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곤란한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인을 통해서 수입하는 방법을 이용해 이 위험을 최대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수입 상품 진행 과정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홍보의 부재가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카페에 가입하여 홍보를 하려고 했지만 카페의 가입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 저희 조언 중 그 누구도 해당 사항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스타그램의 유명 팔로워 분들에게 리뷰를 요청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진과 함께 자세한 리뷰를 남겨주셔서 실제 판매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낸 저희 가격표입니다. 원가가 1,200원이지만 저희 조언 중 중국분의 도움으로 가격을 1,000원까지 떨어뜨렸고 주문 수량을 50개로 해서 관세를 피했습니다. 운송비는 27,500원입니다. 처음에는 개별 판매로 하려고 했는데 운송비가 더 나와서 배보다 배꼽이 큰 것 같아 저희는 세트 판매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원가 1,000원 5개 더하기 배송비 3,500원에 총 원가 8,500원이지만 저희는 판매가 11,900원으로 잡았습니다. 11,900원으로 한 이유는 12,000원보다는 심리적으로 더 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운송비가 생각보다 적어서 놀라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그 가격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타오바오 위탁 배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조언 중에 중국분의 정보로 약 55%에 달하는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원가에 상당한 메리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제 판매 방법은 인스타를 위주로 하였고 인스타에 있는 링크로 구글 폼을 이용하여 주문서 작성을 받았습니다. 실제 판매 개수는 총 9세트, 즉 45개를 팔았고 107,100원의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론을 종합해보면 한 번에 여러 세트를 구입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배송비를 좀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가와 기본 운송비가 있어서 지출이 꽤 컸고 많은 수량이 아니라 이익을 크게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를 분석해보면 확실히 저희가 소규모로 진행하다 보니 많은 이익을 얻지 못했고 대부분 조들이 플리마켓을 이용해 판매를 하셨겠지만 저희는 상품 특성상 참여할 수 없었고 위생 때문에 많은 문의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인터넷 판매이다 보니 배송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익을 많이 남기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정식으로 수입하기에는 제약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습니다. 결론은 대규모로 할 수 있는 상품과 아기, 특히 입에 들어가는 물건은 최대한 자제하자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9세트를 팔고 남은 1세트, 즉 5개의 칫솔은 중간고사 때 여러분들이 피드백해 주셨던 것을 적극 반영하여 주위 어린이집에 나눠드리고 미래 고객을 확보하려고 힘썼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서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